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엄청난 기회를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뒤 파괴된 땅에서 펼쳐질 어마어마한 재건 프로젝트. 수십조 원이 오가는 이 거대한 판에서 대한민국이 단연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협력자를 찾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복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왜 하필 대한민국일까요? 세계가 놀랄 이 기회의 비밀,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몇 년째 이어지며 전 세계를 혼란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20%, 그러니까 남한 면적과 비슷한 규모의 지역을 점령한 상태입니다. 이 지역은 우크라이나의 산업 중심지이자 농업과 천연자원이 풍부한 곳이었지만 전쟁으로 인해 대부분 초토화되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점령당하지 않은 나머지 지역에서도 기반 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된 상황입니다. 도로, 철도, 전력망, 항만 등 모든 것이 재건과 복구를 기다리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의 핵심 파트너로 떠오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와의 협력 가능성을 살펴볼까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재건하려면 막대한 자원과 첨단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오랜 경제 제재와 기술 낙후로 인해 자체적으로 이 작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정치적 갈등과 제재로 인해 러시아와 협력할 가능성이 낮고 일본 역시 역사적 문제와 미일 동맹 때문에 러시아와의 협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대한민국이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기술과 인프라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고층 빌딩, 대규모 플랜트, 스마트시티 설계까지 한국의 기술력은 러시아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외교적으로도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지만 러시아가 민감하게 여기는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으며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왔죠. 이로 인해 러시아는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후 재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산업단지를 복구하거나 새로운 도시를 건설할 때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한국의 건설 기업들이 설계와 시공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활용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재건을 완료하는 것이 경제적 부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또한 러시아의 천연자원 개발 프로젝트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개발하고 수송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국의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조선 기업들은 LNG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과 관련 기술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죠. 러시아가 점령 지역에서 자원 개발을 본격화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LNG 플랜트 건설이나 수송 인프라 구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협력은 러시아와 한국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윈마이너스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은 어떨까요?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인해 국가 전체가 황폐화된 상태입니다. 주요 도시의 전력망은 붕괴되었고 도로와 철도는 끊기며 경제활동이 사실상 마비되었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외국의 첨단 기술과 자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의 강점이 두드러집니다. 한국은 스마트시티 기술,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IT 기반 인프라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왔죠.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이러한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후 복구 과정에서 한국과의 파트너십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가 주목하는 건 한국의 친환경 기술입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지역을 단순히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재건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죠. 한국의 태양광 발전, 풍력 에너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전력망을 새롭게 설계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화그룹은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았고 두산에너빌리티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이 우크라이나에 적용된다면 전쟁으로 망가진 지역이 친환경 스마트 시티로 탈바꿈할 가능성이 열립니다. 키이우나 하르키우 같은 주요 도시가 재건되면서 한국의 기술로 새로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도 큰 희망이 될 수 있죠. 한국의 IT 기술도 우크라이나 복구에 필수적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보유한 오지 네트워크 기술과 데이터 센터 설계 능력은
우크라이나의 통신망을 현대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면서 디지털 기반을 새롭게 깔아놓는다면 우크라이나는 단숨에 유럽 내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이미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구축한 오지 네트워크를 우크라이나에 적용한다면 도시 간 연결성과 경제활동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죠. 한국 기업들은 이런 과정에서 기술 제공과 투자를 통해 유럽 시장을 개척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한국의 역할이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병원과 의료시설은 전쟁으로 대부분 파괴되었고 의료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은 스마트 병원 시스템, 원격 진료 기술, 첨단 의료 장비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죠. 서울대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이 적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은 환자 관리와 진단을 효율적으로 개선한 사례로 꼽힙니다. 이런 기술이 우크라이나에 도입된다면 의료 인프라 복구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격 진료 시스템을 통해 전쟁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우크라이나 정부에도 큰 매력으로 다가갈 겁니다. 농업 복구에서도 한국의 기술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였지만 전쟁으로 농업 기반이 붕괴되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농업 기술, 이를테면 드론을 활용한 정밀 농업이나 자동화된 온실 시스템은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성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의 농업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진출한다면 곡물 생산과 유통망을 복구하며 유럽 시장으로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죠. 농협이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기업들이 물류와 농업 기술을 결합해 우크라이나의 농업 부흥을 지원한다면 이는 한국 농업 산업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흑해 연안의 농지를 다시 일구는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이 핵심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류와 산업 복구에서도 한국의 강점이 두각을 나타냅니다. 우크라이나의 항만과 물류 창고는 전쟁으로 파괴됐지만 한국의 선진 물류 기술로 이를 재건할 수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나 CJ대한통운 같은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에서 경쟁력을 입증했죠. 이런 기술이 우크라이나에 적용된다면 물류 시스템이 이전보다 효율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데사 항구와 같은 주요 물류 거점을 한국의 기술로 복구한다면 우크라이나의 무역과 경제 회복이 가속화될 수 있죠.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의 물류 기술이 재건 과정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업 복구 측면에서는 한국의 스마트 공장 기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공장들을 단순히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죠.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이 보유한 스마트 제조 기술은 우크라이나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점령 지역에서도 한국의 공장 설계와 엔지니어링 기술이 필요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한국이 우크라이나의 철강 공장을 재건하면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생산 효율이 크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남북 협력의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과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자를 재건 프로젝트에 투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한다면 설계와 시공을 한국이 맡고 노동력을 북한이 제공하는 독특한 협력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이런 시나리오는 남북 관계에도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한국의 현대건설과 북한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경제적 협력뿐만 아니라 외교적 의미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죠. 이외에도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기회도 많습니다. 대기업들이 대규모 프로젝트를 주도한다면 중소기업들은 부품 공급, 기술 지원, 현지 운영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중소 IT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건설 장비 업체들이 재건 현장에 장비를 공급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협력은 한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와 협력할 수 있는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습니다. 러시아와는 점령 지역의 재건을, 우크라이나와는 전후 복구를 지원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중립적인 외교적 입지를 활용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한국 기업들은 이를 통해 유럽 시장으로 진출하고 글로벌 위상을 한층 더 높일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재건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대한민국이 맞이할 놀라운 기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러시아와의 재건 협력,
우크라이나와의 복구 파트너십,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질 한국의 기술력.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이건 단순한 복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